남편한테 맡겨서 훈육하는데도 이렇게 여러 감론을박 여러 가지가 다 나오는데요. 맞아. 맡기는 대상이 시어머니를 맡기면 또 무슨 얘기가 나올지 몰라요. 말 못할. 그 얘기를 우리 양소영 마담님이 예, 이야기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어머, 시어머니가 아이를 키우면 아내가 병난다. 어떡하지? 야. 네. 하니까. 말 못하기도 하고. 네. 예.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경험이 저는 가능하면은 엄마도 그렇고 시어머님도 몸이 되게 약하셔서 키워주실 수 없는 형편이라서 제가 키우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남편이 미국에 이제 유학을 갈 일이 생겼는데 애를 봐줄 사람이 없어서 애 둘을 데리고 제가 셋째를 낳으러 남편 가는 데를 따라갔어요. 근데 셋째를 딱 낳고 보니까 첫째, 둘째가 애 동생 낳았다고 저를 봐주나요? 첫째, 둘째가 계속 저한테 뭐 해달라 하니까 산후조리를 제대로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저희 남편까지 뭐 아침에 라면 끓여줬는데 저녁에 스파게티 해줬다고 화를 내니까 제가 거기에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러니까 기가 다 떨어져가지고 구하나서 가버렸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저녁을 먹는데 갑자기 입이 좀 이상하더니 음식이 옆으로 이렇게 새는 거예요. 있더라고. 네.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욕실에 가봤더니 제 입이 이상하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얼굴 근육이 굳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근육이 안 움직여요. 지금도 그때 제 모습을 생각을 하면 너무 충격적이어서 가끔 꿈에 입이 안 움직이는 꿈을 꿀 정도로 그러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시어머님하고 어머님하고 두 분한테 이제 SOS를 쳐야 되는데 그때 드는 역시 생각이 어머님이 오시면은 제가 또 어머님이 그래도 이렇게 오셨으면은 한 번이라도 더 일어나야 되고 밥이라도 한 번 더 차려야 돼. 정말 지금은 뻗고 싶은데 그런 생각이 있어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또 친정 엄마한테 전화를 해서 이제 도움을 받았는데 친정 엄마가 오시니까는 애들 키워주고 제가 그동안 애들한테 못했던 거에 대해서도 엄마는 뭐 별로 야단 안 치시잖아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좀 의지할 수 있고 엄마 이렇게 좀 해줘 저렇게 좀 해줘 하면은 엄마는 또 그렇게 해주시니까 그래서 그때 역시 친정 엄마가 제일 좀 편하지 않나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렇게 하고 나중에 돌아가서 이제 친정 아버님한테 이제 애들 다 데리고 가서 인사를 했는데 정말 아빠가 이렇게 피골이 상접해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못 잡수신 거죠. 그러니까 정말 죄송하긴 했는데 사실은 지금도 이런 문제가 생기면 저도 그렇고 제 여동생도 애가 셋이거든요. 아이고야. SOS를 항상 친정 엄마한테 치게 돼요. 아니 이렇게 제가 미혼인데 이렇게 뵈니까 정말 여기 계신 분들 다 너무 대단하고 현명하고 멋진 분인데 엄마가 되니까 너무 약해지는 거예요. 지금 양소영 변호사님이 되게 똑똑하신 분이잖아요. 그 얘기를 하면서 되게 울컥하셨나 봐요. 여기 두드러기가 이렇게 다 올라올 정도로 얼마나 그때 상황이 내가 힘들었으면. 근데 몸도 약하고 또 여동생도 애가 셋이서 맨날 애 봐주느라고 아빠도 못 돌봐서 엄마한테 미안하면서도 그 부르는 마음이 왜 시어머니가 애를 봐주면 이렇게 불편한 걸까요, 며느리?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이런 것 같아요. 예. 참 태생이요. 친정엄마하고 시어머니하고 다른 게 친정엄마는 내 자식이잖아요. 내 자식의 새끼잖아요. 맞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시어머니는 내 아들의 자식이 우리의 핏줄이라는 건 근본적으로 알고 계시지만 전연 속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애를 딱 이렇게 애를 놓고 보면요. 똑같은 일을 하면 친정엄마는 아이가 자라는 과정에서 막 아우 야야 저 아버지 닮아서 야야 요거는 이렇게 똑똑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혜비 닮아서. 근데 우리 어머니는 우리 어머니가 아니라 보통의 시어머니들이 그러죠. 얘는 왜 타겠나 보다 이거. 우리 아이가 큰애가 밥을 참 빨리 먹어요. 그러니까 얘는 지 엄마 닮아 밥도 이렇게 퍼먹는다고. 그러니까 늘 우리 어머니는 손주가 어애미 닮아서 비만이면 어떡하지가 제일 큰 거였었어요. 근데 우리 아들 비만 아니에요. 튼튼하게 지 아버지보다 훨씬 튼튼하게 남자답게 생겼거든요. 그런데 당신이 아들 놓아서 키운 것보다 제가 제 아들을 잘 가고 있는데도 얘 이거 왜 탁했나 보다. 그러니까 그게 비교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들은 내 손주고 우리 집안에 주주대다라는 건 아시면서도 오롯이 전부 다가 요게 내 새끼가 아닌 거죠. 근데 친정어머니는 얘가 호적도 그 사위네 집에 있고 사돈댁의 호적이지만 내 딸의 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무조건 요건 내 새끼인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게 받아들이는 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친정어머니가 아주 어려운 입장이 아니면
다시 손주는 친정어머니가 그럼 키워주는 게 저는 맞아요. 절대 반대예요. 남편 입장에서 저는 절대 반대. 저는 절대 반대. 이게 대한민국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 친정 엄마한테 SOS를 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시어머니한테는 단 한 번도 말을 꺼내볼 수가 없죠. 어려우니까 자기가 편한 사람이 친정 엄마니까 친정 엄마한테 처가의 엄마한테 엄마 내 좀 봐줘 이러는 거지. 그런 똑같은 고민을 시어머니한테 하라고 저는 아, 주장하고 웃기지 싶어요. 말아요. 우리 시어머니가 그런 고민을 내 안 그래요. 딸, 친정엄마처럼 이걸 해주면 받아들여줘요. 아까 처가 알고 얘기 좀 해. 친정 엄마가 아니 우리 엄마가 키운다니까 우리 엄마가 아니 저기 혁재 씨처럼 같은 집에 살고 처음부터 쭉 그렇게 했으면 당연히 그렇게 시어머니한테 맡기죠. 그런데 따로 사는 입장에서 며느리가 아기를 낳잖아요. 손주를 낳잖아요. 그런데 뜬금없이 시어머니한테 맡기면 그런 비교가 되더란 얘기죠. 그런 상황이 되더란 근데 얘기죠. 집에 친정 어머니가 와 있으면 말 그대로 사위. 남편 입장에서는 장모님이 와 있잖아요. 그럼 남편도 밖에서 일하고 피곤한데 집에 장모님 있으면 마음대로 뭐 반바지 입고 뭐 방구 붕붕 끼고 들어 누워 있을 수도 없고 눈치 보이고 남자 입장에서도 장모님이 편한 상대는 아닐 수도 있잖아요. 이왕이 우리 엄마가 와 있으면 남자와 하지만- 여자는 달라요. 이를테면 남자는 자기 친가에 가건 처가 때 가든 별로 안 불편해. 안 불편해. 그래서 되도록이면 처가 때 가까이 사는 게 좋은 거예요. 아 진짜. 정말 남자는 별로 불편한 게 없어요. 야, 그게 네. 덜 불편한 게 친정엄마하고 있으면 자기 아내가 덜 불편하니까 덜 징징대고 덜 불만을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장모님 앞에서 팬티만 입고 못 다니는 불편함보다 그 편안함이 네. 더 큰 거죠. 근데 그게 시간이 오래 가니까 사실은 갈등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렇겠죠, 저희 남편도 아무래도. 워낙에 고마워하고 늘 장모님 했는데 사실 같이 살다 보면은 저는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했지만 저희 엄마랑 저희 남편이 사랑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눈에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좀 늦게 들어오면 얘는 일찍 들어와 있는데 늦게 들어온다. 그러니까 한마디씩 하게 되니까 사실은 제가 이제 처신을 잘 못해서 옮기고 하다 보니까 좀 갈등이 생기게 되는데 장소가 그게 있구나. 쌓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나같이 아파트 두 채 사서 그거 좋은 아이디어를 그러니까 네. 남북 통일된 것 같고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첫째는 시어머니가 키워주셨고 시어머니라네. 야단 지지니까 말이 헷갈리네. 첫째는 저희 어머니가 키워주셨으니까 우리 집사람 입장에서는 시어머니가 키워주신 거고 둘째는 장모님이 키워주셨는데 분위기가 달라요. 첫째 어머니가 시어머니가 와서 키워줄 때는 집안 분위기가 일단 깨끗해. 그리고 반찬도 늘 좋고 아주 그냥 전체적으로 질서가 잘 잡혀요. 근데 이제 집사람은 어렵겠지. 그럼요. 근데 이제 어머니가 내려가신 다음에 문제가 발생해요. 왜냐면 3, 4개월을 대화를 많이 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저의 옛날 여자 얘기에서부터 뭐 이제 어렸을 때 나쁜 얘기들까지도 이제 막 허심탄회하게 한 거야. 맞아. 그게 후유증으로 나중에 와요. 근데 이제 장모님이 키워주시고 친정어머니가 오셔서 키워주시니까 둘째는 집안이 일단 지저분해져. 그리고 반찬도 대충이야. 왜 엄마하고 있으니까 뭐 별로 그냥 어려운 것도 없고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묻어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둘이 다투다가 저기 장모님이 한 2번 가출하셨어요. 딸하고 엄마하고는 허물없으니까 되게 많아, 그러다가 그런 경우. 그냥 다투고.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사위 입장에서 중재를 하고 해가지고 했는데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건강이 문제가 되는 게 친정어머니, 시어머니 연세에 예. 아이를 보는 건 건강에 극도로 위험합니다. 맞아요. 일단 손목 관절이 오고요. 팔꿈치 오고요. 오십견 재발합니다. 그리고 허리 디스크까지 오죠. 그래서 제가 22년 동안 한의원하면서 꼭 오면 물어봅니다. 손주, 손녀 오셨나요? 네. 항상 병의 원인이 손주, 손녀 안따가 와요. 경지엔 손주 있다네. 예, 사건 뒤에 할머니 있지만 또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양육은요 젊을 때 해야지 나이가 50, 60 넘어서 양육을 하는 건 정말 따님들이 좀 그걸 알고 친정어머니한테 좀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게 저도 좋아요. 해보니까는 맡기면 예, 안 몸이 되겠어요. 부서지세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저희 이런 얘기로 젊은 친구들하고 얘기를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요새 젊은 친구 정말 현명한 게 친정엄마한테 안 맡기겠대요. 우리 엄마 아프게 왜? 우리 엄마 이게 근데 우리 시어머니가 아픈 게 낫지. 시어머니한테. 그래서 이게 제가 오늘 주제는 이런 내용이지만 요새 젊은 친구들은 또 그렇게 생각이 바뀌고 있는 거죠. 시어머니도 바뀌어서 안 받아줄 안 거예요. 받으면 제가 현실을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실제로 내 아이를 부모님에게 맡길 때 드리는 위탁비가 얼마가 적당할까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일단 사위가 50만 원 미만, 뭐 가족끼리
3위는 100만 원 이상. 2위가 80에서 100만 원 선. 그리고 가장 많은 수가 대답한 게 50만 원에서 70만 원 선이었습니다. 자식들이나 사위가 용돈 주는 게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어. 내가 돈을 벌고 있는데도 그거 받으면은 갈 때 더 줘 사실은. 더 하지. 그런데도 사위나 딸이 와서 아빠 이거 용돈 써 그러고 주잖아요. 진짜 그거도 남 술 한 잔값이야. 그냥 주문 좋아 주문. 얼마든 주문 좋아. 그냥 주문 좋아. 시세를 정해주시죠. 애가 하나면 얼마, 둘이면 얼마 정도 솔직히 아니, 이 정도는 진짜- 줘야 된다. 그거는 가정 형편이나 맞벌이나 그렇죠. 경제 능력에 따라 다를 거고 또 시어머니나 친정어머니가 다르더라고요. 그 확실히. 어느 쪽이 더 많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 시어머니를 잡고. 우리 아유, 우리 어머니한테는 최창호 제가 이제 드리는 거니까 마담님. 요즘에 역할이 그렇게 가나 봐. 근데 어머니는 달달이 용돈 드리는 게 있었고 그랬는데 그거보다 이제 대전에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 내려가시고 올라오시니까 여비를 드릴 때 훨씬 풍족하게 드리는 거고. 근데 장모님은 제가 얼마를 드리겠다는 못하니까 집사람하고 합의를 했는데 얼마다 했는데 그게 10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매달 100만 원을 집사람한테 줘서 집사람이 드리는 걸로 다 해가지고. 사람이 돈 네. 한 20만 원 뛸 거야. 아니, 사고가 나게 돼 있어. 아니 진짜 통장 입금을 자기 통장으로 해달라고 그러는데요. 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11년을 들여봤는데요. 액수는 가정마다 처해진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건 부모님하고 합의를 해야 돼요. 맞아요. 제 마음대로 드려서도 안 되고 부모님 제가 드릴 수 있는 형편이 이 정도인데 어머니 어떠시겠어요? 합의가 일단 중요하고 더 중요한 거는 날짜를 어기면 안 됩니다. 맞아. 맞아. 자동이체해야 돼요. 돈의 액수보다 더 중요한 게 일일날 약속했으면 정확히 일일날 드려야지 맞아. 하루 이틀 지나는 게 어머니가 수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얘네가 왜 안 돼? 그거 말이야. 그거 날짜 놓치면은 네. 세무서에 연체된 거보다 더 시달려. 이렇게 부모 자식 간에도 미묘하게 돈 때문에 또 감정이 상하고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 내 손자지만 내 핏줄이지만 진짜 이럴 때 봐주기 싫다 중에도 이런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1위부터 5위까지 진짜 손주지만 봐주기 싫다 하실 때가 언제인지 한번 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5위에 딱 있었어요. 준다 용돈을 이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게 빚쟁이처럼 자식한테 돈 달라고 할 수도 없고 저희 어머니 용돈 드리는 날짜가 하루라도 늦잖아요. 깜빡하고 카톡이 와요. 내가 늙으면 나가 죽어야지. 진짜로. 실제로 제가 받은 카톡이에요. 하는데 엄마 미안해서 10만 원 더 넣어서 이모티콘을 또 배우신 거예요. 움직이는 애가 있어. 땡큐. 기분이 얼마 20만 원 더 얼마나 기분이 좋았으면 요거 날짜 지켜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봐주기 싫을 때 4위. 맞아. 손주 때문에 동창들 다 여행 가는데 혼자 못 갈 때 3위는 말썽 부리고 울고 할머니 이렇게 하다가 엄마 딱 왔어. 할머니 집에 가. 할머니 집에 가. 내 거야. 진짜 만지지 마. 이게 가족들이 다 여행 가는데 실컷 키워줬는데 그 차에 타려고 갔더니 할머니 여기는 우리 가족만 타는데 너무 속상했다 그러더라고요. 2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신의 육아 방식이 구식이라서 이거 사사건 아까 나온 같은 소리 거. 하죠. 1위입니다. 대망 1위? 손주가 다치면 애를 어떻게 본 거야 애를. 내가 이래서 엄마한테 맡길 수가 없어 정말. 이러면서. 애들은 잠깐 한눈 팔면은 다친다고. 맞아요. 그러니까 애 봐주고 욕 먹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애 키우다가 다치는 거는 뭐 애들이 그럴 수 있지 그런다고. 근데 우리한테 맡겨놨다가 다치면 이거 난리가 나요. 애 아프고 뭐 했냐 그러죠. 그러니까 봐주고 싶어도 겁나. 그게 겁이 나는 거예요, 그게. 다칠까봐, 그리고 아플까봐. 그러니까요. 일하는 공은 있어도 애 봐준 공은 없대잖아요. 아니, 우리 어머니도 손주 봐주다가 애 이렇게 문을 닫았는데 애가 거기다 스톤을 끼워가지고 여기 다쳤다 그랬잖아요. 어머니가 너무 우시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며느리한테도 미안하고 애한테도 그러니까. 근데 그게 내 입장에서 아니 우리 엄마가 왜 늙음하게 애를 보면서 이렇게 울지? 나 너무 약 오더라고요, 조카한테도. 맞아. 며느리 볼 낯이 없어 하시더라고요, 어머니가. 그러니까 그냥 혼자 살아요. 축복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거 신경 안 쓰고 신감 펴네. 꼭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올해는 꼭 혼자서 살아요.